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28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장 마감 기준으로 상한가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두 종목, 코스닥 한 종목, 총 세 종목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우선주는 같은 이유로 쳤겠죠. 일양약품이 있고 일양약품 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덩달아서 상한가를 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양약품이 먼저 상한가를 치니까 매수세가 일양약품 우에도 이렇게 몰려서 상한가를 친 것 같아요. 상당히 뭔가 좋은 재료가 있었겠죠. 그래서 몰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먼저 그러면 PNC 테크 코스닥의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 PNC 테크 먼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장 시작하고 곧바로 상한가를 갔네요. 한 30분 정도? 장 시작하고 한 15분 만에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444억, 좀 작은 규모의 회사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1123이고 외국인 소진율 1%가 안 되네요. 재무제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생각 외로 괜찮고 매출액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네요. 300억에서 약 200억 원대까지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48억에서 18억 23억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농협 이 투자증권 어플보다 네이버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더 속도도 빠르고 찾기가 쉬워요. 이런 거. 일반 전기 전자 회사고 전기 장비 관련된 회사인 것 같아요. 보면은 광명전기 외 8인이 약 50%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계통의 배전 분야에서 정전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디지털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IT 전문 기업임. 한전의 배전선로 지중화 확대 및 고품질 전력 공급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배전 자동화 단말 장치를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전이 고객사겠네요, 일종의. 그러면 좀 확실히 안정적인 어떤 매출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보통 50억 이상 됐었는데 잠깐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 2년간 뭔가 투자를 했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산 총계는 실제로 270억, 580억, 640억, 650억, 680억 자산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뉴스를 먼저 볼게요. 오늘 뉴스가 뭔가 나온 것 같은데 PNC의 테크 8시 50분 기사죠. 스마트 그리드 배전 자동화 설비 국내 1위 PNC 테크. 그린 뉴딜 수혜 정망. 그린 뉴딜 정책 테마네요. SOC 디지털화 철도 고장점 표시 국산화로 국내 유일 독점 기업이다. 괜찮네요. 기술이 확실하네요. 최근 그린 뉴딜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수혜주 찾기가 분주하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급등한 것은 물론 후발주자도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배전 자동화 설비 국내 1위 업체인 PNC테크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오늘 아침 뉴스인데 참 업계가 바쁘네요. 오늘 부지런하네요.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이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가 그린 뉴딜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며 최근 관련 종목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린 뉴딜 추진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각계의 전망이 나오면서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중요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신재생 발전은 기상 조건에 따라 간헐적 발전이 이루어지므로 전력 관리가 필수다. 당연하죠. 전기는 필수죠. 거기에다가 풍력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상이 악화되거나 하면은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야 전기가 생산이 되고 태양광은 햇빛이 있어야 전기가 발생이 되겠죠. 그 말은
햇빛이 없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그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PNC 테크는 이제 PNC 테크가 그거 전력 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 업체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배전 자동화 설비 국내 1위 업체로 발돋움했다. 자체 기술로 디지털 보호 계전기, 전기 설비,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말이 어렵습니다. 양방향 전력 양계, 철도 고장점 표시 장치 등을 개발해 사업 중이다. PNC테크의 주력 제품인 배전 자동화 설비와 디지털 복합 계전기는 전력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그리드 핵심 설비다. 두 제품은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 정부로부터 세계 인류 상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도 뭔가 기술력은 인정받을 만한가 봅니다. 네. 전력계기 제품 이외에 스카다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했다. 이게 뭐냐면 변전소를 자동 관리하는 스마트 그리드 대표 기술로 원거리 현장을 감시 제어할 수 있다. 이미 국내 및 해외 에너지 발전 부문의 현장에서 구축한 다양한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 기술력이 확실하네요, 진짜. 철도 고장점 표정장치도 주목할 만하다. 사회 간접 자본을 언택트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로가 단락됐을 경우 그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는 철도 조기 복구를 위한 필수 시스템이다. 독점 공급 중이다. 기존 일본 기업에서 독점하던 제품을 국산화했다. 우호적인 전력시장의 변화에 따라 실적도 급성장했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은 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0% 증가했다. 전년에는 한 4억 정도 됐나 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순이익 역시 34%, 170% 늘었다. 부채 비율은 1분기 말 기준 무차입에 가까운 재무 건전성을 갖추고 있다. 대단한 기업이네요. 시가총액이 아직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 걸로 보여집니다. 제 눈에는. 이 종목을 몰랐네요. 214억이고 다만 이런 종목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려면 이 전력기기를 꾸준히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고 또 유지 관리까지 이 업체에서 해야겠죠. 예. 그리고 뭐 철도 뭐 이런 배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뭔가 공사를 해야 새로운 매출이 또 발생을 하겠죠. 옛날에 모 정부 시절처럼 북한 통해서 러시아 유라시아까지 철도를 만든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막 어마어마하게 뜨겠죠. 언택트로 하겠다 그래버리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거의 우리나라 모든 종목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아예 무너졌어요. 차트가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건강한 종목들은 저점 대비 2배, 3배까지 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격도도 중요해요. 이격도도 마찬가지로 61선, 21선, 121선 대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오른 게 맞아요. 많이 오른 게 맞아요. 거의 다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 만나기 시작하는 지점이거든요. 1차 매물대는 이 정도인데 2차 매물대를 만나기 시작하는 점인 것 같아요. 2차 매물대 760원까지 있고 7,000원까지 있습니다. 7,000원부터 7,600원까지 이거를 하기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구나. 신규 매수는 당연히 저는 비추천드리고요. 다만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중장기란 말은 1년에서 3년 정도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
7,000원 밑으로 사서 한 9,000원까지는 9,000원 약간 안되게 한 8,500원 위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500원 위로. 저 같으면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안 간다면 다행인데, 상한가 가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상한가 가버리면 7,000원, 거의 9,000원 가까이 되죠. 근데 내일 상한가를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눈에는. 제가 뭐 그렇게 예측력이 뛰어난 건 아닌데 그냥 막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긴 낮다. 상장 주식수도 700만 주인데 아까 50% 가까이가 대주주 그 주요주주가 있었으니까 350만 주 정도밖에 유통이 안 돼요. 거기다가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주식 수를 감안하면은 내일 한 번 더 상한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상으로 시작해서 거래량을 거의 안 주고 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까지 상한가를 간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PNC테크는 아주 좋은 종목을 오늘 알게 됐네요. 저도 나중에도 꾸준히 한번 지켜볼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일양약품 보겠습니다. 일양약품은 코스피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꽤 높아요. 8천억 정도 되는 업체고 코스피로 200위입니다. 상장 주식수는 2천만 주가 약간 안되고 외국인이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뭔가 한 번씩은 들어본 약품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목 분석 보겠습니다. 의약품 제약주고 주요주주 연금공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8%, 약 40% 정도가 주요주주 손에 있고, 그 말은 1200만 주가 유통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쭉쭉쭉 보면은 영위하고 있다. 국민보건산업으로 생명과학이 정밀화학사업, 이건 뭐 매출액은 1800억, 2600억, 2700억, 3000억, 3250억, 약 5년간 꾸준히 올랐네요. 영업이익은 150억, 220억, 240억, 170억으로 약간 줄었다가 다시 330억 찍었습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배당도 주나요? 배당 0.28%,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자산 총계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고, 뭔가 꾸준함을 유지한다, 꾸준함의 대명사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PS는 만원대 정도 됩니다. 일양약품은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주로 항궤양제, 놀텍, 완제품 독점 계약, 놀텍을 많이 이렇게 수출을 하네요. 그리고 슈펙트, 백혈병 치료제, 제산제, 그 위염에 많이 투약을 하죠. 위염에 많이 투약하는 제산제가 27.6%, 그리고 항궤양제, 위궤양이나 거의 위궤양, 위궤양 뭐 그런 거, 그리고 자양강장제, 원료의약품, 기타 뭐 이렇게 매출이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총 인원 630명 정도고, 단기 급여가 1인 평균 급여가 1600만원, 2800만원, 4600만원, 6700만원. 이게 맞는 건가요? 분기별로 하나 보네요, 기간을. 그렇게 하면 좀 맞겠죠? 3개월간 1600 정도? 1년에 연봉이 6700 정도 되나 봅니다. 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내수, 수출, 내수, 수출 이렇게 있고, 전환사채도
전환사채 그렇게 많이 발행 안 하네요. 2015년에 좀 자주 했었네요. 여러가지 관계사도 있고, 드링크, 건강식품, 정제, 주사제, 뭐 이런 것들. 뉴스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나왔네요. 제약업종이라 역시 코로나가 나왔습니다. 오늘 날짜로 뉴스를 보면은 오늘 장 끝나고 올라왔네요. 3시 반, 오후 3시 반, 그 다음 오후 3시 50분. 근데 상한가를 친 시간은 오후 2시 15분 정도입니다. 2시 15분. 2시 2분. 이거겠네요. 14시 2분에 뜬 뉴스입니다. 일양약품 항암신약 슈페트. 항암신약 슈페트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 러시아에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약인가 봅니다. 항암 신약. 그러니까 신약이긴 한데 항암제로 개발된 약인 것 같습니다. 라도티닙. 무슨 닙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간에 관련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양약품은 러시아 1위 제약사 알팜이 러시아 1위 제약사랍니다. 러시아 정부로부터 항암 신약 슈펙트 라도티닙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목적의 임상 3상 진입을 지난 27일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어제 승인 났답니다. 이번 슈펙트의 러시아 임상 승인은 한국 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군 중 해외 임상을 승인받은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도 그동안 이런 뉴스는 처음입니다. 특히 이미 항암제로 사용되는 약물이기에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측면에서 유효성만 입증하면 상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입니다. 앞서 알팜과 일양약품은 지난 21일 슈펙트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는 임상의 모든 비용을 알팜이 지불하고, 이 말은 알팜에서 이 약의 어떤 효용성을 먼저 이렇게 눈치를 채고 제의를 한 것 같거든요. 대신에 뭔가를 요구하겠죠. 일양약품은 슈펙트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서에 지난 21일 서명한 바 있다. 일양약품은 다음 달 초순께 6월 초순께 임상이 사용될 슈펙트를 알품에 보낼 계획이다. 다음 달 초니까 다음 주겠네요. 당장. 임상시험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11개 기관에서 145명의 경증, 중증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주간 투약 후 슈펙트의 치료효과 유의성을 확인한다. 그러면 거의 다음 달 말이겠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당장 이 슈펙트가 제공이 되니까 그 결과는 2주 후에 나와요. 6월 말에 나와요.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 이 유의성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7월 초까지도 강세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임상이 완료되면 임상 결과는 러시아, 벨라루스에 한해 알팜이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요구를 했겠죠. 당연히 일양약품으로부터 슈펙트 완제품을 수입해 독점 판매하게 된다. 러시아, 벨라루스에 한해 러시아, 벨라루스 이외의 국가에서는 일양약품이 권리를 행사한다. 러시아는 상당 기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0명에서 하루에 8,000명에서 1만 명 이상 나오는 상황이 지속되며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스크바에 집중된 뒤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일양약품은 고려대 의대 생물안전센터 내 시설에서 실험관 내 시험을 통해 슈펙트가 48시간 동안 바이러스를 감소시키는 능력이 HIV 치료제 칼레트라,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독감 치료제 아비간보다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거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성과가 될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이목이 우리나라 바이오에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텔콘, 그리고 렘데시비르 관련주, 뭐 칼레트라 관련주,
이런 주주들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전혀 서운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어느 바이오 업체든지 간에 먼저 개발을 한다면 다른 바이오주들도 다 같이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미 나왔던 뉴스인가 봅니다. 그 말은 상승세가 좀 있었겠죠. 며칠 전부터 어쨌든 뭐 이 파란색 선 60일선을 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한 10%, 20% 상승했다가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입성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관망하시면서 구경하면서 일양약품을 다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한가 간 종목은 요새는 들어가면 안 돼요. 상하 한제가 30%로 바뀌고 나서는 안 들어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차트 한번 봐볼까요? 43,000원을 거의 찍었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정고점은 뚫지 않겠어? 10만원?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 일단은 7월 초 6월 말 정도까지니까 열린 마음으로 보면은 6만원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만원까지 전혀 뭐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말아주시고, 완전 저는 피크로 봐도 6만원이거든요. 대충 보이시죠?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뭔가 대단하신 분들 무슨 6만원이야, 6만원 못 찍어, 뭐 5만 2천원까지 밖에 못 가,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상한가 친 종목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양약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제발 코로나를 진정시킬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새로운 개발도 아니고 기존에 쓰던 약물이기 때문에 말마따나 뭐 러시아 환자들한테서 바이러스가 확실히 줄었어. 6월 말에 줄었어. 그러면 바로 발표가 되겠죠. 이 러시아 이 제약 업체에서도 최대한 빨리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고 싶겠죠. 그러면 뭐 7월 둘째나 셋째 주 정도에 결과 발표 나와서 7월 말 정도 되면 다른 나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뭐 그런 데에서도 순식간에 상용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10만원 웃을 수도 있죠. 네. 외국인 소진율이 10%인데 뭐 한 15% 20%로 늘 수도 있는 거고, 55주 최고가도 갱신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다 같이 움직일 걸로 저는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목요일 5월 28일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